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1월 5일 오후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감사 대상이 된 기간 동안 대한축구협회는 무려 27번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고 56억 원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환수 조치가 내려지는 등 최악의 중징계를 받게 됐는데요. 특히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퇴진 논란이 일고 있었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면서 사실상 현 시점부로 사퇴 그리고 4선 연임 반대의 입장을 문체부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 감사 결과 P급 지도자 자격증을 6명의 지도자에게 잘못 발급하고 3명의 억울한 지도자 탈락자가 발생한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또한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명확한 문제로 인해 현 홍명보 감독에 대한 선임 역시 재선임 과정을 통해 보완 시정하라는 발표도 내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브리핑 내용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주요 쟁점을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끝난 공식 브리핑은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가 됐고요. 또 감사 보고서도 인물들의 이름이 가려진 채 공개가 됐고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많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 내용을 보면 축구협회의 위법 부당 사항이 총 27건이었고 문체부는 이에 대해 징계, 시정, 주의, 통보 및 제도 개선을 알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국제축구연맹의 규정으로 인해서 정부기관이 이 시제 조치를 권고 수준 이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이 사항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내용이라 보니까 강제성은 없지만 이 사항이 온 국민에게 명확하게 또 알려졌고 전해졌고 무엇보다 대한축구협회가 현재 정부 문체부의 산하기관으로 편입이 되면서 국고보조금을 꽤 많은 액수를 수령하면서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지원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환수 조치와 또 그에 대한 과징금 문제는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27번의 위법 행위에 연관된 액수가 56억 원과 또 300만 원의 현지 조치 금액이 나왔고 19명의 인원이 연루됐으며 이 중에 시정 조치가 내려진 게 2건이고 문책, 징계가 나와야 하는 사례가 6건인데 이 6건에 연루된 16명에게 실제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주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9건에 3명이었고 2건의 제도 개선 그리고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환급액은 56억 원인데요.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에게 특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홍명보 감독 선임에 관련해서는 감독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다만 문체부가 이전에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당시에도 이야기했듯이 홍명보 감독의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홍명보 감독은 사실 이 제안을 수락한 상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와 위법 행위에 연관된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의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는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보완해서 감독을 재선임해야 한다. 이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전달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세금이 투입된 국고보조금을 잘못 사용한 부분인데요. 천안에서 건립하고 있는 축구 종합센터 내에 미니 스타디움을 건립을 하는데 이 미니 스타디움 건립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대한축구협회에서 신청을 했고 56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미니 스타디움 안에 있는 축구협회 사무공간을 건립하는 것은 이 보조금 사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문체부와 대한축구협회가 협의를 했지만 대한축구협회가 내부 임원회의를 통해 사무공간 배치를 임의로 결정을 하고 건축 승인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상황을 문체부와 또 정부에 알리지 않은 채 56억 원을 신청하고 또 받은 것은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2022년에 이 보조금 중에 21억 원 관급자재인 전광판, 조명 등 지붕막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선금을 먼저 국고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당시 이제 골조 공사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한 관급 자재 설치가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 21억 원을 받았던 것조차도 부당한 행위였다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또 받은 인물에 대해서 정직 이상의 조치가 내려졌고 또 이에 대해 국고가 낭비됐잖아요. 그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정도 그 돈에 대한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 관련자에 대해서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리게 됐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또 관련 업무자 그리고 국립한국박물관에 현재 일하고 있는 관련 업무자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와 경고 조치가 내려지는 등 이 사안과 관련된 많은 직원들과 또 공무원들까지도 징계 대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문제는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5배의 제재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 51억 원에 해당하는 돈만 그대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결정 취소, 환수 방안 마련을 조치함과 동시에 거의 200억 원이 넘는 제재 부과금을 협회 측에 내놓으라는 움직임까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협회를 압박하고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표력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가장 큰 국민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것이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의 부적정 문제인데요. 축구협회가 2024년 9월을 기준으로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 각급 연령별 남녀 대표팀 포함 10개의 대표팀에 해당하는 43명의 지도자를 선임을 했는데요. 그 43명 중에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술본부 내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해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43명 중에 오히려 홍명보 감독만이 약식으로 하긴 했지만 이사회 선임 절차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즉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 애초에 아예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 선임이 돼야 되는데 이사회는 선임 절차조차 개입하지 않은 채 각급 대표팀 감독들이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관련한 지도자들의 추천 시 별도 공문 문서도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추천 과정에 정당성 및 공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 외에 현행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보니 4명의 국가대표팀 피지컬 코치가 필수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축구연맹의 피트니스 레벨 1을 미소지하였음에도 축구협회는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또 대표팀 지도자로 활동하도록 선임한 것에 의해 최소 자격 제도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대표팀의 각급 감독, 코치, 각종 분야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규정을 위반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 문제, 결국에는 이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닌 협회 시스템 내부 전반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을 제대로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이행하라는 또 권고가 내려진 것이죠. 이에 따라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해서 주의, 시정, 통보 및 제도상의 개선 명령이 내려졌고요. 그를 통해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포함한 직무 관련자 총 4명에 대해서 자격정지 이상 3명, 정직 1명 등 굉장히 큰 징계 처분을 인사규정에 따라서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 또 아마도 협회 회장이 포함되어 있을 이 리스트에는 비리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과정의 부적정권과 병합해서 당장 현 시점에서 직무에서 손을 떼라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라라는 방안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었던 이임생 총괄 이사가 불공정 불투명한 추천 속에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라면서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한 것인데요. 이 얘기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다시 이제 결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결성된 위원회에서 다시 대표팀 감독을 원점에서 선임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계약이 이제 진행 중인 홍명보 감독에 대한 절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위원회 절차를 다시 밟아서 진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당장 대표팀이 운영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찌되었거나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대표팀 문제를 일단락 지으라는 명령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몽규 회장 체제의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난 이 문제의 본질로 꼽히고 있는 지난해 발생했던 승부조작 관련자가 포함된 징계 사면 대상자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대한체육회가 2022년 12월 26일에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해서 징계 사면 및 복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의 무죄 판결,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징계를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즉 관련된 징계를 받은 인물들의 징계를 풀어주려면 그 판결이 잘못돼서 무죄로 번복되거나
징계가 취소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 축구협회는 바로 이 상위 규정인 대한체육회회 규정 개정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의 자체 규정에 사면의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승부 조작으로 제명됐던 선수 48명을 포함한 징계자 100명에 대해 정몽규 회장이 사면권자로서 사면을 시행했죠. 물론 이 사면은 반대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3일 만에 철회가 됐지만 축구협회는 이 사면 관련 제도 변경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에 맞게 축구협회 사면 규정 역시 삭제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거 없이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면서 결국에는 상위기관의 규정을 고의로 무시한 게 아니냐. 이 100명의 징계자들과 뭔가 다른 특수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켰고 이 부당한 사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무려 선수, 임직원, 지도자, 심판 등 제명 및 영구 자격정지를 받은 52명의 축구, 스포츠에 있어서 최악의 죄를 지은 이 승부조작 관련자 52명을 사면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것뿐 아니라 결코 복권이 될 수 없는 금품소수 및 금전비리로 제명됐고 영구 자격정지 그리고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 20명에 대해서도 사면을 했고 폭력행위로 제명, 자격정지,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와 지도자 14명도 사면을 결정했고 입시 비리를 저지른 지도자와 심판 4명까지도 제명해서 사면했고 부정선수 출전 및 기타 규정을 위반했던 선수, 지도자, 임직원과 팀까지도 총 10명을 사면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축구계, 스포츠계에 있어서 굉장히 최악의 사건이었던 당시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게 만들었던 이 일의 책임을 이제는 문체부가 명확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내부의 비리, 내부의 또 자금이 얼마나 마구잡이로 쓰이고 있고 낭비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축구협회가 선임하고 위촉한 부회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등 비상근 임원 44명 중에 34명과 자문계약을 맺고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이들 개인별로 연간 최소 1,2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무려 총 28억 원을 급여성 고정보수로 방만하게 지급을 했는데요. 물론 자문료는 이 자문 내역에 따라서 정당하게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문 내역과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또 계약기간에 이 자문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자문료를 마치 월급처럼 지급을 했고 또 축구협회가 맺은 자문계약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 임원의 경우에 해당 직위나 또 선임 당시 담당하는 전문 분야에 대한 것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역할도 없고 활동 실적도 없고 자문의 필요성도 없는 인물들에게 이 돈을 준 것은 뭔가 명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돈이 지급이 된 것이다. 비상근 임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가 기여한 바에 따라 자문료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반화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어떤 기여 없이 이 돈을 받게 됐고 심지어 일부는 자문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도 자문료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이에 관련한 3명의 협회 임직원에 대해 정직 이상, 경고 이상,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명령했고 또 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대해서 환수하라는 명령까지도 내려졌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이 프로팀, 대표팀 감독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지도자 자격증, P급 자격증을 받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이고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한된 인원만 받을 수 있는 매년 P급 지도자 강습회가 실시가 됐는데요. 2024년에 실시됐던 대한축구협회, 아시아축구연맹이 인정하는 KFA P급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수상으로 실제로 명확하게 점수를 매겼다면 합격해야 할 지도자 3명이 탈락을 했고 합격되어서는 안 될 불합격 처리가 되어야 할 6명이 합격 처리가 돼서 자격증을 받은 상황이 2022년 실기시험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70점 미만의 실기시험 점수를 받은 6명은 다른 점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탈락이 돼야 됩니다. 불합격이 돼야 돼요.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결석률이 10%를 초과할 경우 재강습 기회를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0%를 넘어선 수강생 2명에 대해서 재강습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명은 P급 지도자 자격증을 받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2024년 P급 강습회 입과자를 선정할 때 지도자 경력 점수를 산정할 때 A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18세 이상의 전문 등록팀 경력만 배점에 적용해야 되는데 18세 미만 전문 등록팀 경력이 없는 인물을 또 배점을 하면서 합격자 3명이 뒤바뀌었던 일, 이 리스트 안에는 굉장히 유명한 분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분의 정체가 공개가 될 경우 아주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결국에는 협회 안에서 특정 인물에게 P급 지도자 자격증을 주고 그 인물이 결국에 대표팀 지도자와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드러났고 그런 문제들이 시정 조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지도자들이 아마 다시 P급 지도자 자격증을 받고 잘못 받은 인물들은 다시 이 지도자 자격증을 따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조치에 대해서도 사실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시정 명령과 조치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안들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인물 3명에 대해 각각 정직 이상 1명, 경고 이상 2명의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가장 큰 것은 협회 회장인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고위 임직원들에 대한 자격정지, 즉각 사퇴를 하라라는 이 명령에 대해 문체부의 조치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홍명보 감독 체제에 대해서도 재선임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11월 11일 월요일 다음 주에 당장 또 월드컵 3차 예선 중동 원정 2경기를 위해 출국하는 대표팀이거든요. 11월 14일 쿠웨이트전, 11월 19일 화요일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미 또 계약되어 있는 홍명보 감독과 외국인 코칭 스태프, 국내 스태프들에 대해서는 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여론과 팬들과 국민들의 질타와 의심스러운 시선과 응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이 대표팀 운영을 명확하게 다리 잡고 대표팀이 정말로 국가를 대표하는 팀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한축구협회는 이 문제를 말끔하게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마무리하고 매듭을 짓고 선수들이 이런 따가운 시선 없이 마음 편히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이 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한준TV를 통해 그 결과와 그 상황도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축구계의 최신 이슈, 긴급 이슈, 중요한 상황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정확한 정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